그 뭐지? 그 원래 드라마 안 보는데 그 아내는 좀 보는 편이에요. 가끔씩. 그냥 막 되게 열심히 보는 타입은 아닌데 그 뭐지? 이태원 클라스인가요? 그 원래 웹툰으로 있는 건데 드라마로 나와서 재밌다고 본인이 봐보니까 보라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또 보게 생겼어 드라마를. 아 이거 보면 안 되는지. 재밌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시는 분들인데 이태원 클라스 못 봤다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아이 재밌는 게 많아 확실히. 맨날 놀고 싶네요. 이게 요즘에도 일이 많다 보니까 맨날 놀고 싶어요. 눈만 떴다 하면 놀고 싶어. 오늘 왜 이래 분위기. 다 떡상 신이 강림하셨나? 왜 그래요 갑자기. 떡상 신 강림하셨어요?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네. 아니 그게 뭐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왜냐면 워낙 다른 데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본인은 농담일지언정 듣는 사람은 진짜 10달러 가겠구나 뭐 160달러 가겠구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약간 구분해서 해주세요. 할 거면 나는 지금 분명히 농담을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이서 연기 짠다고요? 네. 조이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재준님 워라 어서오세요. 그 빗소가 말하는 20%는 레미턴스만을 얘기하는 것 겁니다. 무역금융이나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0%면 좋겠지만 레미턴스예요. 레미턴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역금융까지 포함해서 전체 20%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리입니다. 아직 그 은행 같은 애들이 이 ODL을 쓰기에는 뭔가 아직 1년 안에 그것도 이제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10개월 안에 이거를 쓸만한 유동성이 생기고 쓸만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시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박이호님 질문 주신 거 XRP와 이더리움 토큰 연계가 있다는데 이런 건 무엇인가요? 하신 거는 지금 2부 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부 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 올라오면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2040년에 1200달러 가나요? 가면 좋겠다.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의 20%를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작년 9월 2019년 9월에 솔직히 시작된 거잖아요. ODL이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이제 3월 다 돼가죠. 그냥 3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달, 6달 그 반년 만에 이 정도 온 거거든요. 반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한 반년 조금 넘는 9개월 남았는데 9개월 안에 20% 달성하겠다. 전 이것도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저 20% 달성할 수 있을까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할 수 있을까? 못한다 정도로 걱정한 거 아닌데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빗소스 먹고 2040년에 갈릭 머리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미 부자일 것 같은데. 저는 20%만 가도 굉장히 많이 달성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 큰일 났다. 열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실 게 없는 게 멕시코 구간만 얘기한 거잖아요. 달러 멕시코. 올해 안에 다른 구간 오픈되고 거기도 거래량 많이 내면은 전체 거래량은 전체 ODL 브릿지량은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너무 한 구간에 치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철수형 가자. 아, 큰일 났네. 아. 그럼 다른 코인 하다 와도 되나요?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미래를 볼 줄 알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몰라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해갖고 어떤 분들이 저를 욕해갖고 억울하긴 한데 그분들이 잘못된 거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1분 뒤에 XRP 가격도 모르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셔봤자 저는 모릅니다. 물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2년 뒤에 떡상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댈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데 왜 아는 척을 왜 해요? 그냥 모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응이 아니 되게 허접이구만, 어떻게 한 달 뒤에 가격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는 사람 있으면 날 소개시켜줘. 나도 그런 사람 알고 싶다. 아는 사람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세요. 물론 진짜로 아는 사람. 예. 모르면서 막 한 달 뒤 가격 얼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로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아쉽지만은 뭐 다른 코인 놀다 와도 되냐 이런 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답변 드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정보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냐, 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알러지 비염 있어요. 알러지 비염. 어떡하겠어요. 제가 허접이라. 네, 1분 뒤 가격도 모릅니다. 저도 허접이어서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좋겠다. 어렵네요. 참. 저 리플 직원 아니냐고요? 아유, 월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직원입니까? 네, 월급 좀 줘라. 브래드 갈링하우스 월급 좀 내놔봐. 네, 아니에요. 직원 아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 IT 쪽에 계시는 분들은 리프사 본사는 여러분들 취업하기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을 텐데, 근데 SBI 리플 아시아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프사의 내부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채용 공고 보여드릴게요. 야, 씨. 채용 공고 여기다 안 올렸네.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네. 한 잡이 3개인가 오픈된 걸로 제가 봤었는데, 도쿄 재팬. 야, 일단 도쿄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좀 에러긴 하다. 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어카운트 매니저는 이제 회계 쪽이니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있으신가요? 뭐 회계사 쪽 뭐 나오지도 않아. 멈췄는데요? 뭐지? 좀 느린가 봐요. 네, 그래서 창 하나 띄워놓고 다른 것들로 확인해 볼게요. 왜 이렇게 느려? 요거 네,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는 이제 IT 쪽이에요. 요거. 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국 나와 있을 텐데, 코리아. 여기 코리아. 여기 나와 있죠. 네. 보시면은 이 통합 엔지니어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나와 있어요. 이 잡 오픈되고 나서 이게 채용되면 할 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써 있죠. 네. 이 롤에 대한 메인 고객이 누구다? 한국은행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다. 그래서 한국어 스킬이 필요하다. 요구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중국에 도쿄 오피스에서 근무하지만 한국도 여기 나와 있어요. Some travel necessary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출장을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한국 은행들, 한국 고객 이제 은행들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니까 이게 채용되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역할은 뭐냐면 리플레이 통합 작업 해주는 거죠.
이제 리플렛 멤버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제 리프사 솔루션 개혁하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은행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이 보인드 솔루션 뱅킹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거, 그걸 지원하는 엔지니어죠. 이거 채용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뭐였지? 또 두 개가, 하나가 어카운트 매니저 말고 하나는 뭐였죠? PM이었나? 프로젝트 매니저구나. 프로젝트 관리할 팀장 같은 거 역할해줄 사람도 채용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리프사 내부에서 정보를 만끽하고 싶다면 저런데 입사 지원을 하셔갖고 한번 만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도전하시겠습니까? 영업부요? 영업부는 아닌데? 영업부는 아니에요. 저 셀러리가 아니에요. 세일 업무가 아니에요. 저건 영업은 아니고, 아까 보신 거는 이제 통합 엔지니어고,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는 이제 고객들 회계 관점에서 이제 처리해주는 매니저인 거죠. 거기 들어가서 픽해달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사 지금도 있을걸요? 오픈잡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생각 있어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제 몸뚱아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의 의지야, 저의 몸뚱아리야, 그리고 저의 모든 것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제 모든 것들은 이미 그분께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의로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 어떤 것도 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 같은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시니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게 제 업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하는 시니어급. 제가 시니어급이거든요. 딱. 요구사항은 다 만족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대통령 카카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저랑 상관없는 얘기가 됐어요. 저 직원이라고요? 직원 아니라니까요? 말 돌린 게 어딨어요? 아까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월급 좀 주면 좋겠네. 안 그래도 저 예전부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혹시 리프사 직원 아니냐 하시는데, 아니에요. 리프사 직원. 직장이 있습니다. 저. 그리고 리프사 알바 아니냐 이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예전에. 요즘에는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엔 되게 많았거든요. 리프사 알바세요? 막 하면서 하는데 그냥 웃었어요. 다행히 알바 아닙니다.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 않고요. 번듯하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관이 없어요, 최준님. 방금 얘기했지만은 제 의지야 모든 거 다 의미가 없어요. 비밀 요원이요? 비밀 요원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전 시골 서생이에요, 시골 서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그냥 일반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전공이 정보관 쪽이랑 이 블록체인 자체가 그 암호학을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공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고 많은 부분들 이해하게 된 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을 뿐이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잘하시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분야를 제 전공이나 잘 알고 잘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연봉 1억이요? 1억이면 좋겠다. 1억 아니에요. 1억이면 좋겠네. 연봉 1억이면 아마 세금 꽤나 낼 것 같은데요. 1년에 세금 한 3천, 4천 내려나요? 그 정도? 3천? 3천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실수령액이 한 7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연봉 1억이면 많이 낼 것 같네요, 세금. 김부사님 얘기한 것도 자, 그죠? 맞아요. 김부사님 얘기 동의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플이라는 종목 자체가 한국인이 투자하기에 정말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코인 특유의 단기간 폭발력, 불장대. 2번, 합리적인 긍정적인 사업 진행 상황. 3번, 사업 초창기라는 점. 그리고 4번, 지금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 빈부격차, 복지 노화 등등. 현재 가격을 보면 안섭이긴 한데 부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기대를 못 저버릴 만큼 일을 잘하니까요 하시는데, 비슷한 생각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화를 내면서도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네요.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리플 떡상하면 빵형이 팩토리님 선물 줘야 하시는데요, 저보다는 저 선물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조현웅님, 세종에서 박스 죽죽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박스 주우면 돈 잘 버나요? 돈 좀 되나요? 그럼 박스 좀 주워볼까? 야, 연봉 9,000인분 있네? 용돈 좀 주세요. 윤호아 람쌤님. 자, 재수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달러 CBDC가 브리징 되는 것보다 XRP가 브리징 되는 것에서 확실히 유동성의 유연함이 강점일까요 하시는데요, 그럼요. 엄청나게 강점을 갖죠. 사실 달러가요 그거 있잖아요, 보편적 수용성이 꽤나 되잖아요. 그래, 이거는 약간 정성적인 거니까 수치화시키기 힘든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고 나서 야, 너 달러로 돈 받을래 대금? 했을 때 먹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웬만하면 다 달러로 돈 받을래 하면 먹히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러죠? 미국도 아닌데? 그만큼 달러로 어딘가에서 다시 쓰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달러 들고 내가 불편을 겪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어디 가서도 통영이 잘 되니까 그 대금 역시도 달러로 받는 거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가 있나요? 이 달러라는 거, 오늘날 이 레가시 금융 시스템 구조 때문에 달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달러라고 해서 어디 가서 잘 먹히지만 바로 송금하기는 좀 어려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있으면은, 은행들이요, 보면은 내가 달러로 대금 받으면 특정 은행 계좌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업인데 대금을 달러로 받았어요. 그럼 특정 은행 계좌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종속돼 버리는 거야. 전 세계로 먹힌 달러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 은행에 달러로 옮겨야 돼. 예를 들어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내가 뭔가 자재를 수입할 거예요. 근데 얘네한테 물어봤어요. 의사타진에서, 야, 너 달러로 돈 받아도 괜찮냐? 내가 대금 달러로 줘도 돼?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근데 같은 달러지만 이 중동에 있는 은행의 계좌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마찰이 생기는 거죠.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근데 XRP는 이런 마찰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 분단되어 있는 거에 종속받지 않고 IP라는 효율적인 다리를 놓고 이 사이를 XRP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럴 때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기술적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인데, 나중에 결국에 XRP를 다 같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게 된다. 그러면 XRP를 그냥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보편적 수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관들 사이에서 홀세일로 그냥 XRP를 쓸 수 있는 겁니다. XRP? 야, 나 100만 달러치 송금할 건데 무역대금 처리해서 너 받을 준비 됐어? 오케이, 그럼 나 XRP 100만 달러치, 지금 XRP 개당 100만 달러니까 한 개만 보내면 되겠네? 그럼 한 개 딱 보내서 끝내는 거예요. 오케이, 받았어. 그럼 내 고객의 계좌에다가 100만 달러 찍을게 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난 분명하게도 100만 달러 받았으니까, 100만 달러치의 XRP를 받았으니까. 시너지 효과죠. 리프사는 그거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지 아는 문제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월급여가 658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를 곱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되네요. 한 세금 3천만원 정도 덜 떼네요. 그러니까 한 7천 얼마 받겠네, 대충. 맞나? 7천 후반을 받나?
어쨌든 세금 많이 내죠. 저 세종 살아요. 자, 두루라이언님 질문도 답변 드릴게요. 밸리데이터가 되는 기준이 뭔가요? 밸리데이터 80%가 으쌰으쌰하면 리포트가 내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밸리데이터 되는 기준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가서 밸리데이터 운영하면 돼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XIPL 하고 오르교라고 치면은 XIP 이제 개발 포럼인데 여기 가면은 있어요. 유스케이스 누르면은 러너 리플 밸리데이터 나있죠. 요거 참고하셔갖고 그대로 하시면은 바로 서버 운영 가능합니다. 밸리데이터가 되실 수 있고 투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진짜 리프사 직원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아닙니다. 제가 리프사 까는 것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막 하면서 막 지금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리프사 직원 아니에요. 진짜로. 칸토나님 질문인데 이거 화면 연필 그리는 거 어떻게 하냐 하는데요. 요거 쓰면 돼요. 주밋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거든요. 요거 주밋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 윈도우란 OS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툴이라 안심하고 쓰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쓰시면 돼요. 케빈 케이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제주님 얘기하시는 거. 근데 RP랑 달러 CBDC 구조 될 수 있잖아요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제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XRP랑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릴게요. 제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랑 B라는 중앙은행이 각각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요 다리 R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리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이동시켜줄 게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XRP잖아요. 근데 이 XRP 대신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오렌지로 할까요? 이 패드코인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이 발행한 CBDC니까 패드라고 합시다. 이게 대신 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쓰려면. 근데 지금 뭐 미연준이 CBDC 만들면 어떠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공개는 안 돼 있지만 퍼블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CBDC 퍼블릭으로 만드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져. 왜 그러죠?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퍼블릭 만들면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어요. 그 네트워크의 특정 계정들이 얼마나 뭐 그 네이티브 에셋을 갖고 있는지 조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퍼블릭으로 만들면은 미국 경제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CBDC가 발행돼서 어떤 계정이 얼마큼 갖고 있고 CBDC 버전 달러 어떤 계정 얼마 갖고 있고 맨날 어떻게 이동하고 다 볼 수 있거든요. 퍼블릭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IP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에서 스위치 역할하는 거 마치 공유기 같은 거 있죠? 집에 보시면 공유기들 사이에 선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갖고 이게 그물망처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상적인 모습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물망이 다 연결됐다고. 그게 작동한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 스위치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자산들. 왜냐면 이 IRP 커넥터라고 스위치 같은 녀석들이 그 계정을 만들어 갖고 그 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커넥터들한테 옮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프라이빗이잖아요. CBDC 네트워크. 그러면 얘네가 쓸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퍼블릭으로 만들면 얘네가 할 수 있겠죠. 또는 프라이빗을 만들고 비연준이 IRP 커넥터를 잔뜩 만들어요. 막 수없이 만들어.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구조에서 만약 그런 구조를 만들면 다른 IRP 커넥터, XRP 같은 거 쓰는 커넥터도 있을 텐데 이 양쪽 간에 어떤 게 선택될지 이런 경쟁이 붙는다. 저는 XRP가 선정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 폐쇄적인 거를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에서 IRP 구조에서는 확실히 XRP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구조 자체 설계가.
그러니까 XRP의 성향과 비슷한, 동시에 XRP보다 비용이 덜 들고 더 빠른 게 존재하면 XRP와 경쟁을 붙을 것 같은데, 지금 애초에 다른 것들 뭐 CBDC든 스테이블이든 뭐든 간에 경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IRP 위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김부사님 그 질문 주셨네요. 이거 약간 흐려지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규모가 헷갈린다고 하시는데요. 뭐 외환시장, 포린 마켓,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 그리고 트레이드 파이낸스, 그리고 개인소금, 리테일 레미턴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스위프트가 5,500조 달러, 5,500조 달러? 5조 달러 아닌가요? 하루에? 5,500조 달러? 5조 달러 아니에요? 5조 달러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규모는. 어쨌든 이제 김보사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로 하루에 처리하는 게 5조 달러면은, 아니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게 5조인데 그러면 스위프트로 처리하는 게 지금 외환, 기업, 개인 송금 다 포함한 거야? 아니면은 뭐 이것만 포함한 거야? 뭐야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헷갈린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일단은 스위프트 하루에 처리하는 이 5조 달러는 말이죠, 말 그대로 스위프트라는 솔루션으로 페이먼트하는 하루 동안 처리한 그 금액의 규모가 5조 달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이 스위프트를 쓰는 거는 은행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스위프트 코드 하면은 나와요. 삼성 자회사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보이죠? 삼성 증권도 심지어 스위프트 코드가 있어요. 스위프트에 페이먼트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증권, 삼성물산도 있을걸요. 삼성전자도 있고. 뭐 여기 안 나와있어? 왜 증권사만 나있냐? 여기 보세요. 삼성 일렉트로닉 거에 요거 스위프트 코드 존재하죠. 기업들도 써요. 기업들도 씁니다. 이런 기업들도 스위프트 써갖고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게 5조 달러고, 이 안에 무역대금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만 포함되어 있다, 뭐 리테일은 빠져 있다, 또는 외환시장 거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아마 셋 다 정황상 다 포함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스위프트를 쓰는 기업, 금융기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쓰는 것들 다 합쳤을 때 하루에 5조 달러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KYC 하라고 연락 왔대요. 업빗은 슬슬 준비하고 있나 보네요. 제드 욕하고 싶다. 저도 항상 욕하고 싶어요. 제드는. 5조 달러 아니에요? 5조 달러? 5조 달러 아닌가? 그래요? 세금 얘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래요. 세금을 정부 입장에서는 걷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으니까 걷고 싶을 겁니다. 세정 수익원이 있는 곳은 눈독을 들이면서 침을 흘리기 마련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1년 내로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걸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세금을 매기려면 그 대상을 법상에서 뭔가 명확하게 분류를 해내야 되거든요. 세금 대상,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암호화폐니까, 사실 암호화폐도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뭐 특검법도 아직 통과가 안 돼갖고 법상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물론 알죠. 우리는 얘기하면서 암호화폐다, 크립토 커런시다, 또는 뭐 버추얼 에셋이다, 또는 크립토 에셋이다,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얘기하는 대상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법이라는 거는 그 법에서 앞에서 막 정의 같은 게 명확히 나오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체계는 원래 그래요. 그 모호한 거는 절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법 세계 안에서는
허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로 할까요? 특근법 그냥 해볼까요? 삐삐삐삐 뭐야? 어허 참. 그래 이거 열자. 자 지금 보시면은 일부 계정년 아니라서 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온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정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8조의 4 각 호에서 언급되어 있는 뭐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는 거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막 다 얘기해요. 카지노 사업자 1번, 2번은 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법안에서 논의가 되려면 세금 거두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걷는 거니까 당연히 저기에서 저런 식으로 크립토 커런시라는 명칭을 쓸 거면 암호화폐의 명칭을 쓸 거면 쓸 거고 또는 뭐 가상자산이라고 할 거면 가상자산은 몸으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대고 그게 밑바탕이 돼야지 우리한테 세금을 요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절차나 상식적인 거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막 비상사태 처리하는 것처럼 무슨 계엄령도 아닌데 물론 계엄령은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특수 상황, 예외 상황을 발생시켜서 막 세금부터 거둘래 이러면은 뭐 다 벗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처리되는 그 과정을 고려했을 때는 세금을 당장 뭐 1년 내에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법도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뭐 세금 얘기 자꾸 나오기는 하지만 법이 없는 상태에서 걷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헌법소원 제기하면은 세금 걷는 거는 부당하다고 판결 났고요. 분명히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세금 안 걷었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걷겠죠. 그건 자명한 일이고 근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좀 더 이제 앞으로 세금 관련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개정 내용이 또는 시행이 언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좀 더 이제 미리 언제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에 근접하게 미리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월화 어서오세요. 아시아님도. KYC는 그거예요. KYC는 Know Your Customer라고 신원 확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행 계좌 개설할 때도 신원 확인부터 하잖아요. 그거예요. 신원 확인도 안 하고 뭔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버리면은 돈을 세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KYC라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업비트 같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쓰고 있었는데 그런 고객들한테 KYC를 요구하는 거죠. 뭐 여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누군지. 박상기를 구속시킨다고요? 박상기 구속 어떻게 시켜요? 박상기 때문에 화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구속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무탈님이 제드 욕을 해주셨네요. 제드 신발론 10장생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제드 이 상놈의 새끼 이거 제드 이 상놈의 새끼 한번 볼까요? 오늘도 팔았나 한번 봅시다. 이 저주받을 놈. 제가 웬만해선 욕 안 하는데 제드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팔았겠지? 상놈의 새끼. 이거 보세요. 오늘도 팔았는데 220만 개 팔았어. 아니 어제도 225만 개. 이 상놈의 새끼 주말에 쉬지도 않아요 이거. 야, 이 새끼 진짜 이거 혈압 올라. 이 날먹 타고났어 이거 진짜. 주말에도 쉬지도 않고 222만 5천 개씩이나 꾸준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드 메칼로께서 최근에 인터뷰도 하셨죠? 자기 리프사 망하게 하려고 한 적도 없고 자기가 파는 거는 가격에 영향도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렸는데 그러신 양반이 하루에 꼬박꼬박 222만 5천 개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360을 풀가동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썩을 놈. 구라제드.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제드 진짜 떼부자죠 여러분들. 네, 그 뭐죠? 제가 제드 맥칼럽이 2014년 이제 리프사의 공방 이후로 리프사한테 본인의 물량을 맡기게 됐잖아요. 본인 보유한 XRP를 리프사 계정에서 관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된 이후에 제드가 몇 개 팔았는지 같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직접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집계가 가능하다 하면서 그 방법도 설명하고 실제로 집계도 했었는데 제 기억에 한 7억 개인 걸로 기억이 나요. 2014년 3월부터 해갖고요. 7억 개 정도 판매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드 맥칼럽이 한 73억 개를 갖고 있었고 그 중에 20억 개가 기부하고 나머지가 53억 개쯤인데 7억 개를 팔았으면 46억 개 계속 이렇게 팔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45억 개 이상은 남았거든요. 네, 45억 개를 100원에만 팔아도 4,500억이죠. 네, 완전 떼부자시죠. 상놈의 새끼. 리플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제드 맥칼럽이 리플사를 망하게 하려고 본인을 쫓아낸 거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시장에 덤핑을 하려고 했거든요. 본인 보유 물량을. 근데 법원 소송을 통해서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다 덤핑했으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을 텐데 리프사가 막는 바람에 이제 많은 것들을 현재까지도 갖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론적으로 리프사가 제드를 부자로 만들어줬죠. 엄청난 부자로. 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리프사의 전략은 그거예요. 이 XRP 시장 자체를 키우고 싶은 거죠. 외환시장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대량 덤프하면 시장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또 제드를 부자로 만들어준 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쵸. 김부사님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제가 제드를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드가 팔아갖고 XRP 생태계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팔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덤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물량이죠. 이거 판매하고 획득한 돈으로 뭐 생태계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오로지 팔아 제끼기만 하니까 악성 물량이죠 이거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죠. 글쎄요, 이제 크리스 라센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드 맥칼럽이랑 크리스 라센, 그 데이비드 슈왈츠는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데 양쪽에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 양쪽이 다 공통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드가 크리스 라센을 데려왔다는 거는 양쪽 다 동의를 합니다. 예, 크리스 라센조차도 그 부분 동의를 해요. 제드가 데려왔다는 거. 그 다음 얘기들이 이제 서로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 부분은 하나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부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청부살인 안 되냐고요? 청부살인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드 맥칼럽 죽어도 어차피 아내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될 겁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수밖에 없어요. 네, 리프사가 XRP 시장을 으아 해갖고 이따만하게 거대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드가 파는 거는 이제 이 코딱지만한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사이즈밖에 안 돼갖고 시장이 이거를 다 담아두고도 더 받아주어라 하면서 여유가 있을 정도의 생태계를 키워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비탈릭이 가지고 파는 건 시비 안 걸죠?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요. 뭐 이더리움 재단이 파는 것도 시비 거는 사람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다 있겠죠. 설마 없겠어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어디에 올랐던 거죠? 저도 본 건데 쿼라 아니면은 이제 그 뭐지? 해외 커뮤니티도 안 간지 오래돼갖고 쿼라 아니면은 그 XRP 챗인가? 거기에 올라왔던 문구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예요. 이거는 사실 가격 얘기를 하기 위해 설명한 게 아니라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ODL 쓸 때 마켓메이커까지도 역할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거예요. XRP로 브릿지 해갖고 쓰려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려면 뭐로 바꿀 거 아니에요. 달러라던가 XRP 갖다가 뭐 원화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수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오더북이 필요합니다. 오더북은 뭐죠? 마켓메이커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즉각적인 수합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마켓메이커가 달러 줄 테니까 XRP 내놔. 대신에 가격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죠. 달러를 제공하는 거지만 스타트 할 때 이쪽까지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 멕시코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멕시코 페소 갖다가 XRP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때 마켓메이커는 XRP를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프리미엄으로 대신 비싸게 파는 거죠. 멕시코 페소를 받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환시장에서처럼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법정 화폐 그리고 XRP를 쌍으로 갖고 있어거든요. 홀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격 상승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게 자체가 근원은 아니고 이런 로직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선순환 사이클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켓메이커가 제공하는 게 활용이 되면 볼륨이 생긴 거잖아요. 브릿지에서 사용하는 게 즉 볼륨이고 그게 생기면 그 쓸 때마다 프리미엄이란 걸 받게 되니까 이제 수익이 생기죠. 마켓메이커가. 그래서 마켓메이커가 이제 그냥 그 수익으로 만족하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사용량이 점점 증가해서 본인이 이 홀드한 더미량을 늘렸을 때 수익을 지금보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그 더미량을 늘리겠죠. 그러면 법정화폐도 더 보유하겠지만 XRP도 더 보유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느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보유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본인이 보유한 더미가 더 두꺼워지니까 한 번에 더 많은 금액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런 상태에서 볼륨이 더 들어와요. 만약에 이제 설명을 위한 상황 가정을 하자면 원래 리테일 레미턴스들 많이 하다가 유동성 늘어나니까 무역대금 처리가 가능하겠다 해서 무역대금량이 늘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한 로직에 따라서 선순환돼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볼륨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게 반복될 수가 있겠죠. 아니요, 실제로 쟤들 파는 거는 오더북에다 파는 거예요. 오더북. 그래서 아마 제주님이 이거를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아마 그걸 걸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제 마켓메이커한테 일부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쪽에만 하잖아요. 이 오른쪽에다만 하는 셀오더. 마켓메이커가 XRP 주면 법정화폐 달러로 바꿔주지 여기에다만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반대. 셀오더가 아니라 바이오더죠. XRP를 산다고 하는 쪽이죠. 이쪽에만 집중 투하를 하니까 이쪽에만 도움해 주는 거지. 사실 마켓메이커는 한쪽만 사용해 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양쪽을 다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차이만큼 수익을 벌어내는 거니까요.
저거 커라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아, 조님 또 오셨네요. 힘 좀 내세요. 오늘도 되게 우울하신가 보네. 커라에 가시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이제 김보사님 트위터에서 보셨다니까. 자, 보면은요. 오버치면 나오려나? 예, 커라에 가시면은 김보사님 원하는 거 훨씬 자세히 설명한 거 많아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요건가? 요거 보세요. 네. 질문 내용도 딱 그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은행이 만약에 이제 페이먼트에 리플을 쓰면, 리플을 쓰면 대신에 쓰는데 본인들이 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보유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보유하지 않고 보유할 필요 없이 리플에 이제 페이먼트에 리플을 쓰면 그러면 누가 XRP를 사고 이거는 가격이 왜 오르는 거냐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XRP 투자하는데 합리적이냐 이런 질문하니까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 이런 거 보시면은 제 설명 말고도 리프사 임직원, 특히나 지금 CTO잖아요. CTO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 부분, 과연 팩토리가 말하는 게 맞는지, 리프사가 얘기하는 건 다른지 이런 것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야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사 관련된 거 진짜 뎁스 있게 궁금하셨던 분들, 평소에 뭐 마켓메이커나 이런 것들 궁금하셔갖고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이해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게 뭐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제 이런 밑바탕 되는 베이스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부분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한 설명이 뭘 의미하는지. 다크소울이요? 다크소울이 막 그거 아닌가요? 막 1인칭 아케이드 액션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재미없어요. 그 다크소울이랑 이렇게 세키로인가? 그게 비슷한 류의 게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재미없어서 못해요. 자, 어쨌든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저도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아서 이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내일 이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되게 나긋나긋하네요. 이게 혹시 감기 기운이 그건 아니겠지? 미치겠네. 현재 엑스라피드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글이 없다고요? 뭐 어떠한 걸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ODL만 써도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홀드가 없더라도 제가 선순환 사이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수요가 있는 거죠. 마켓 메이커들. 이해가 되시나요? 유동성. 사용되면 뭐죠? 볼륨이잖아요. 그러니까 ODL 쓰이면 볼륨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금융기관들이 직접 홀드하진 않지만 이 ODL 사용되기 위해서 실제 외환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유동성,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인 마켓메이커들이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더미를 늘리면, 그 수요가 있어서 더미를 늘리면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ODL을 쓰는 금융기관이 늘어요. 그럼 이 유동성으로 커버가 되니까 볼륨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이제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더미를 더 늘려도 우리가 수익을 더 낼 수 있겠네. 커버가 되네. 그만큼 사용이 되네. 이게 외환시장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더 발생이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즉 금융기관이 안 보유하고 ODL로 해도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직접 홀딩하는 거는 포텐셜입니다. 포텐셜. 이 기본 구조를 벗어나는 포텐셜인 거예요.
금융기관이 은행 같은 데가 XRP 직접 홀드하는 거,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직접 홀드하는 거, 기업들이 XRP 직접 들고 쓰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은행과 기업이 어떤 역할까지 겸한다? 마켓메이커까지. 이게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종시에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내일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기세요. 이 난리도 아닌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 배달의 민족이 아니지. 이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 꿋꿋하게 과거에 그 엄청난 힘든 일들도 다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온 민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무탈하시고 건강하셔갖고 아무 일 없이 이번 사태가 좀 잘 지나가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오늘 못한 얘기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좀 더 건강한 상태에서 내일 만나서 좀 더 밝은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약간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는 안 되는데 내일은 좀 더 하는 업된 텐션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편히 쉴 수 있는 밤 되길 바라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같이 많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월바 뿅.